전원주택.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조용한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정반대올시다. 전원주택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설명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이 사만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장신 사만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외야전동 옷 따시게 입고 건강을 옥체 보존하소서. 야, 요즘 전원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막 텅텅 비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종말이라고는 이제 이 이유가 있는데요. 전원주택을 떠받치던 세대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가장 좋아했던 세대는 명확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이분들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고 마당, 자연에 대한 향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는 이런 선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하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몸이 아파지거나 또는 도시로 다시 올라오거나, 그랬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원주택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30에서 50대 요 사이에 계신 분들, 주로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주로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편의점, 병원, 카페, 도보 5분 안에 있는 삶에 익숙합니다. 이 세대에게 시골은 정말 낭만이 아니라 불편과 위험한 심심함 그런 거 투성입니다. 벌레, 어둠, 적막함, 응급 상황, 병원 거리, 흙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전원주택을 사겠습니까? 아무 추억 같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신규 유입이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이게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골의 공인중개사들의 그 줄 폐업, 요것도 좀 원인이 되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폐업을 하느냐? 무엇보다 거래가 절벽입니다. 또 거래가 절벽이 될 때까지 바가지가 그동안 시골 중개사를 통해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신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됐습니다. 이 여파는 시골 부동산 시장을 직격탄으로 때렸습니다. 요즘 시골 공인중개사들 이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도시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시 부동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다 이래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들어오는 매물에다가 1년치 수수료를 그냥 때려 붙이게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지금 이거 아니면 언제 거래가 되겠나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거래가 실종이 되고 사람들은 시골 부동산을 믿을 수 없다. 정보도 없다. 가격도 엉망이다. 이런 인식이 계속 굳어지게 됩니다요. 완벽한 악순환 구조일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참 원인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병원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늙으면은 병원을 자주 가야 됩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이게 이제 병원 거리거든요. 병원 갈 일 없어도 일단은 가까이 있다는 안심이 좀 돼야 되는데 젊을 때는 차로 1시간쯤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날씨도 안 좋고 이럴 때 병원 갈 일이 이제 일어나면 정말 이제 두려워집니다. 또 이제 한 군데 아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좀 여러 군데가 문제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기 검진도 자주 가야 되고 응급 상황도 언제 일어날 줄 모르고 또 야간에 특히 야간에 이게 또 두렵거든요. 자, 이래서 이 모든 게 차로 1시간 거리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차로 뭐 시골 인터체인지에서 10분 거리 이게 우습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비 오는 날 차로 10분 달려보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자, 결국 많은 분들이 여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 좀 슬픈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부부의 이별. 자, 이 전원주택은 혼자서 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현실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텃밭도 관리하고 집 관리도 이래 하면서 같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이 발생하면 전원주택은 갑자기 그냥 막 커다란 성이 돼 버립니다. 막 짐이 된다는 얘기죠. 넓디 넓은 마당, 관리 안 되는 집,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노동들. 그래 인제 자랑이던 그 집이 갑자기 짐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시다. 그래가 그런 집들이 급매물이 인제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익의 부재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 정도 가지고 생활이 되겠지.' 하면서 생활비를 막 적당히 잡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인제 생활을 해 보면 자연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이 사만 사람들 연금이 좀 약하거든요. 연금 가지고 그거 뭐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자, 이래 노후 소득이 끊기면 현금 흐름이 바로 막히고 뭐 특별히 병원비라도 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생활비가 좀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이게 인제 수익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집만 좋았다 뿐이지. 오히려 아파트에 살 때보다 관리비, 뭐 보수비, 세금, 난방비, 또 뭐 교통비도 계속 돈이 더 들어갈 일만 생깁니다. 게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한금성이 또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재수가 좋아야 뭐 1년 지나서 정도 팔지 그 안에 팔기 힘들거든요. 팔고 싶어도 이제 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점이 노후 자산으로 치명적인 또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뜩이나 거시 경제의 변화 뭐 이래 가지고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이제 최우선 시대가 됐습니다. 금리는 높아졌지, 자재값도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왜 사노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을지를 이제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원 라이프에 대한 한상은 이제 사치가 되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동산 시장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젊은 4, 50대가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지를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면 무조건 막 묻지도 말고 그냥 부동산이었습니다. 뭐 그것이 크냐 작냐 이거 차이였지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미국 주식, 이제 한국 주식도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막 글로벌로 나가 가지고 주식도 외국 겁니다. 게다가 뭐 달러에다 투자를 하고 금, 금융자산, 코인 이러면서 뭐 온갖 것 금융자산으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시 부동산조차 지금 투자 매력이 없다고 난리인데 시골 전원주택은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세대 구조가 지금 바뀌었고 생활 방식, 또 의료 접근성, 또 세상의 경제 구조와 자산의 이동, 이 모든 것이
전원주택에 지금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부동산 자산은 족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원주택이 몰락해 가는 이유를 오늘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여유로운 분들은 또 잘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다. 어야둔둥 본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